자, 여러분, 얼마 전에 최재형 후보가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투로 이야기했다가 변명을 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치권이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추석에 국민 떡값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88%까지 국민은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을 받고, 그러지 못한 그 위에 상위 12%는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라는 부분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솔직히 세금은 대부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냅니다. 그래서 세금은 하위 50%가 별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차라리 주지 말지, 그리고 그 돈을 꼭 필요한 쪽에, 정말 자살에 이르게 된 사람,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조하는 방식에 쓰지, 어떤 행태로든 일단 현금을 대중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들한테 국가가 숙소를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진짜 끼니를 갖다가 이렇게 못 먹을 형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고립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이 네트워크가 차단된 사람 중에 혼자 있다가 죽어서 나오는 사람 있는데, 그 중에는 굶어 죽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한 푸드뱅크. 그래서 이 정부의 복지 시스템이 언젠가부터 광범위하게 서민 전체로 향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그걸 즐기고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불어서 사는 세상에서 그래도 지켜져야 될 인간다운 원칙이고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내가 많이 낸 세금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쓰인다면 그냥 기부도 하는 마당에 즐거운 마음으로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세금을 잘 제대로 냈습니다. 자, 내고 또 억울하게 더 내라 해도 이의 신청하지 않고 계속 더 냈습니다. 1년에 4차례 날라와서 때려도 4차례나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거나 이의 신청을 할 만한 소지도 많았지만은 다 참고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받는다면 적어도 내 삶은 내가 책임져라,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지 않고 내가 버는 거는 내가 알아서 쓰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다라는 건 맞지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놓고 네 삶은 네가 책임져라면 내가 뭐 하려고 세금 냅니까? 나는 내 혼자서 그냥 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금을 받는 국가에서는 네 삶은 네가 책임져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자신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부분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봉건 왕조 때는 노동력을 부렸어. 그 노동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영주나 왕이 뜯어갔죠. 그리고 농노라고 부르는 다수의 국민들은 그야말로 못 죽어서 살았습니다. 많이 뜯어가니 남는 걸 가지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봉건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황량서포 15조 책에 왜 무너졌는지 제가 잘 써놨잖아요. 자, 무너지고 이제 뭐가 발전했습니까? 이 부르자지들, 또 그리고 이 수공업자들, 길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근대 왕정이 들어서서요. 봉건에서 근대 왕정으로, 그리고 근대 왕정은 민족 국가를 만들었고, 민족 국가가 이제 이후에 현대 국가로 전환하면서 이때부터 국가가 국민들에게 뭘 해줄 건가, 그리고 그 대가로 세금을 어떻게 받을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야경 국가로 했죠. 반면에 야경, 누가 도둑질하거나 강도가 들지 않거나 지키는 최소한의 부분만 제공한다, 국가가. 그러면 최소한만 받아가야 되겠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찌감치 한 400년도 더 전에 왕에 대한 견제로서 권리장전이 만들어져서 왕이 맨날 돈 빌려가가 떼먹고 갚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국가의 예산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딱 정해버렸죠. 자, 그래서 현대 국가로 오면 올수록 국가가 돈을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단순한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권 들어서서 사실은 그 아주 이전부터 세금은 국민에게 뜯어가면서 돈은 저거 마음대로 적어도 이익되는 대로 도둑질 해먹고 빼먹고 또 자신들의 땅을 사놓은 주변에 도로를 내고 또 저거 아는 사람한테 공사 믿어주고 커미션 받고 그래서 공직자들이나 정치인이 국민의 세금을 최선의 효율이 나는 쪽으로 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것이 공공선택 이론이죠. 공공선택 이론요. 그래서 국가가 꼭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정치인이나 이 행정가들을 감시하는 국민의 시스템이 조금만 등한해지면 그때부터 국가는 세금을 저들 마음대로 쓰고 in my pocket 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가 가진 허점으로서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권 들어오면서 이것들은 거의 의회를 무력화시켜버렸죠. 아주 합법적이라는 선거의 틀과 또 공안 등을 동원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면서 선거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공정하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의회에서 자기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감사할 이 야당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감사 기능, 오디트 기능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이 그냥 추석 떡값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야당은 대선 후보라는 자가 황당하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지요. 자, 궁극적으로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지만은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거나 노력에 대한 배상이라는 부분에서 능력주의라는 부분이 왜곡되면서 노력해도 이 제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경쟁으로 가장된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잘난 사람들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세금까지 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삶을 국가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국가가 저런 식으로 저거 돈도 아니면서 제일 나쁜 놈이 남 돈으로 생색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급에서 각자가 오랫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반장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밥 먹자 내가 쏜다라고 하면서 막 사먹습니다. 자, 그러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지가 낸 것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야, 왜 네가 생색을 내냐? 나는 이런 밥 먹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데 가서 먹고 싶다. 아니, 나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는데 쓰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주건덕 고요해요. 한국은요. 지금 이미 문가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백수십조를 지 맘대로 써도 지주건덕 고요하고 이번에도 33조 9천억을 지 맘대로 써도 지주건덕 고요합니다. 돈은 내기만 하고 뜯기기만 하고 투덜거리기만 할 뿐이지 뜯어간 자가 지 맘대로 써도 솔직히 말하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필요 없는데 많이 쓰고 있겠습니까? 180조가 들어간다는 한국형 뉴딜 그리고 무슨 백신 개발한다라는 회사나 바이오 회사에 던져주고 있는 그런 개발 비용 이런 것까지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얼마나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도둑질 해먹고 지가 가까운 쪽에 밀어주고 한국 최고의 재벌들한테 이런 돈들이 왜 들어갑니까? 한국형 뉴딜을 재벌들 입에 쳐넣는 게 한국형 뉴딜입니까? 그래서 그게 스마트 뉴딜이고 그린 뉴딜입니까? 국민 세금을 걷어가 가만히 놔놔도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재벌들 입에다가 쳐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경유착이 아니면 뭡니까? 자, 그런데 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자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세상이다. 국가가 뭐 모든 걸 해주는 게 옳지 않다. 내가 윤석열과 최재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이 시사 상식과 또 그 상식에서 비롯된 인문학적인 감정 그리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형성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부족해서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입을 주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디를 열면 열수록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통찰력은 뒤늦게서 생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신이 낸 세금이 추석에 88% 국민에게 떡값으로 문가리의 하사품처럼 주어지는데 그 돈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뇌물입니다. 그리고 야당 대선 후보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수가 그래 세금 안 내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은 세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오된 사람은요, 다 그리해서 그냥 죽어가도 좋다라는 그 잔인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과 88% 국민 추석 떡값과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결론은요, 국가가 전횡을 할 때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한테 뜯어간 세금으로 국가가 지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는 감사원장을 했다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말라 세금 뜯어갔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